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기체의 꽃입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입니다.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법칙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체의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일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 샤르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가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한 번에 정리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와 몰수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비례식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수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수 K를 많이 붙이는데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상수는 대문자 R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V는 P분의 TNR이 되는데요. P를 왼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PV는 nRT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고요. 혹시라도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피부는 노랗다, 피부는 노랗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돼요. PV는 nRT, 피부는 노랗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면 대문자 R로 상수가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 기체상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표현된 R 값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22.4리터였죠. 그때의 숫자 값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0도씨 1기압에서 P는 몇이 나와요? 1기압이니까 숫자 1. V는 기체의 부피니까 22.4리터. N은 기체의 몰수니까 1몰. R은 상수니까 내버려 두고요. T는 절대 온도니까 0에다가 273을 더한 273 켈빈으로 정의가 되겠죠. 이 식을 R에 대해서 정리하고 방금 말한 값들을 NTPV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N은 1, T는 273, P는 1, V는 22.4를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0.08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단위를 보면 조금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숫자가 분수식으로 표현이 될 때요. 분자의 단위가 퍼 앞쪽에 정의가 되고요. 분모의 단위가 퍼 뒤쪽에 정의가 돼요. 압력의 단위 ATM, 부피의 단위 리터, 몰수의 단위 몰, 절대 온도의 단위 켈빈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퍼 뒤에 있는 단위가 여러 개일 때에는 괄호를 써서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ATM 리터는 그대로 놔두시고 몰 켈빈에는 괄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기체상수 R을 0.082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0.08 이렇게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황에 맞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예제에 적용 한번 해볼까요? 27도씨 1기압에서 수증기 9g이 생성되기 위해 필요한 수소기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래 화학 반응식대로 반응이 진행이 된대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수소기체의 부피잖아요. 그러면 PV는 nRT식을 V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V에 대해서 정리하면 P분의 nRT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수소기체 값들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압력 자리에는 1을 넣어주면 되겠죠. 1분해로 출발할 거고요. 선생님이 따로 정리하진 않았지만 물의 분자량은 몇이죠? 18이죠. 그러면 수증기 9g은 수증기 0.5몰이 되겠습니다. 반응식을 봤더니 수소기체의 개수와 수증기의 개수가 똑같죠. 수증기 0.5몰이 만들어졌다. 반응한 수소기체가 0.5몰이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N 자리에는 0.5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기체상수 R은 위에서 배웠죠? 몇이다? 0.08이다. 마지막 T는 절대온도입니다. 섭씨온도 27도는 절대온도 300에 해당하죠. 그래서 300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12.3L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소기체의 부피를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PV는 nRT식을 사용하실 때에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에 대해 식을 정리한 다음 하나씩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응용인데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찾아보는 건데요. 이때 이용하는 식이 뭐냐? 바로 기체의 몰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어떤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을 때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기체의 몰수가 나오잖아요. 이 식을 이용해서 PV는 nRT를 분자량 찾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PV는 nRT 식에 n 자리에 n분의 w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PV는 n분의 WRT로 바뀌겠죠. 이 식을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죠? m이 넘어가고 PV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m은 PV분의 WRT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근데 V분의 W, 부피분의 질량이죠. 뭐랑 똑같아요? 밀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V분의 W 자리에 밀도를 대입하면 m은 P분의 DRT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왼쪽 식은 언제 사용하냐? 문제에 기체의 질량과 부피가 주어졌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식은 문제에 기체의 밀도가 주어졌을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아요. 근데 식이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 식을 외웁니다. PV는 nRT, PM은 DRT, 식이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PV는 nRT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요? 피부는 노랗다라고 외우기로 했잖아요. PM은 DRT,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네에 지나다니던 아이를 봤더니 코를 파고 있어요. 깨끗해요? 좀 더러워요? 더러워 보이죠? 코를 파면 더럽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면 더럽다. PM은 DRT, 파면 더럽다. 피부는 노랗다, 파면 더럽다. 이런 게 조금 식상하긴 해도 은근 기억은 잘 나니까요. 이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식을 외워놓고 만약에 문제에서 밀도가 주어졌다. 그럼 M은 P분의 DRT야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고요. 질량과 부피가 주어졌다. 그럼 M은 P분의 DRT야 하고 D 자리를 다시 부피분의 질량을 대입해서 이 식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줍니다. 식을 배웠으니까 또 예제를 안 풀어볼 수 없겠죠?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기체상수 R은 0.08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7도씨 1기압에서 밀도가 0.75g/L인 기체의 분자량을 구해라. 분자량을 구해야 되니까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기체의 밀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분의 DRT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M은 P분의 DRT식을 써놓고 여기에 숫자값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P 자리에다가는 1을 대입해서 1분의 이렇게 써주시고요. 밀도 D는 0.75, 기체상수 R은 0.08, 절대온도 T는 섭씨온도에다 273을 더해주면 돼요. 300켈빈이 나올 겁니다. 이 식을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계산해보면 18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체의 분자량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어렵지 않죠? 마지막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 문제 같이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풀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배우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절대온도 T에서 강철 용기와 실린더에 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는 일정할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기억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압력을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PV는 nRT식을 P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는 V분의 nRT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N2와 CO2의 비교이기 때문에 N2와 CO2의 부피비, 몰수비, 절대온도비를 찾아볼게요. R은 똑같은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B를 계산할 때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N2와 CO2 부피 어때요? 동일하죠. 그럼 분모가 주는 영향 없을 거고요. 0.2몰, 0.1몰 기체의 몰수비는 2대1이 되겠습니다. R은 의미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요. 온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 온도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압력은 질소와 이산화탄소 2대1의 비를 갖게 될 겁니다. N2가 CO2의 2배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으로 넘어가 볼게요. 온도를 ET로 올리면 N2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도 압력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니까요. P는 V분의 nRT식을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ET로 올린다 그랬죠? 그럼 T가 2배가 되는데 왼쪽 용기는 강철 용기입니다.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피가 증가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부피도 일정, 몰수도 일정. 그냥 단순히 절대 온도만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압력이 몇 배가 돼야겠어요? 2배가 돼야겠죠.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 풀어볼게요. 온도를 2분의 T로 낮추면 CO2의 밀도가 2배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밀도에 관련된 식은 PM은 DRT잖아요. 이거를 D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RT분의 PM이 되겠죠? RT분의 PM 이렇게 써놓고
CO2의 값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온도를 2분의 T로 낮춘대요. 그럼 여기에는 절대 온도 T가 2분의 T로 분모가 절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분수값은 2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내면 되냐? 아니죠. RPM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R은 상수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CO2가 담겨있는 용기는 실린더잖아요. 실린더는 항상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P도 변화가 없습니다. 대문자 M은 분자량이죠. 분자량도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밀도가 변한다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밀도는 몇 배가 될 것이다? 2배가 될 것이다. 만약에 왼쪽 용기의 온도를 변화시켰다면 온도가 변화하면서 압력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철 용기에서는 이 식을 쓰시면 안 되고요. 실린더에서는 이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강철 용기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강철 용기의 특징이 뭐예요? 부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기체의 양도 변하지 않고 부피도 변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온도가 변하든 항상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상기체 방정식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 제작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